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19 송승호입니다.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스튜디오 못 가고 차에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독해부터 바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난이도는요, 평소보다는 조금 쉬웠을 겁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고 중위권, 중상위권 기준으로 특히 설명드리면 체감 난이도가 평소보다는 쉬웠을 겁니다. 주요 출제 포인트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소화보기 문제들로 분류되는 주제 찾기랑 빈칸 채우기 문제들은 평소보다 좀 더 쉽게 출제된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신 분들도 체감 난이도 좀 쉽게 느끼셨을 텐데, 이제 우리 탭스19 수강생들 쏘아보기를 하면 우리 지문 유형 19개 중에 어느 쪽에 출제가 많이 되는지 매 회차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 시험만큼은 거의 골고루 거의 모든 단원들이 다 출제된 느낌이었어요.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는 연결어 2개 이상, 이 문제 지문 유형은 거의 뭐 앞쪽에서만 3문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조금 파생되는 반전, 통념 뒤집기 요런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추상구체화, 그쵸, in particular 이라든지 이런 단서들만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트 문제에서도 하나 나왔고요. 예를 들면 뭐 그 새들이 주로 어디에 출몰하느냐, 어디서 발견되느냐, 그것도 추상구체화 단서 있는 그 문장에서 정말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쏘아보기 단서들 정말 골고루 뭐 양괄식, 인과관계, 시간 흐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구인글도 있었죠. 구인글도 세트 문제에서 대놓고 requirement가 정답에 들어갔었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한 탭스 시험의 지문 성격 그대로 출제가 됐다. 이번에는 특이했던 거는 그래도 정말 골고루 다양하게 탭스 성격에 맞게끔 출제가 되더라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 출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쏘아보기 지문 외에 코렉트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렉트 문제 풀 때는 세그멘테이션으로 선택지 쏘아보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으로 푸는데, 우리 풀이법대로 풀었더라면 지문 전체 안 읽고 세그멘테이션 해서 풀었던 주요 구역들에서, 초기 구역들이죠, 쪽에서 정답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계적 풀이법대로 적용을 했더라면 시간 확보가 엄청 많이 됐을 겁니다. 코렉트 쪽에서는. 게다가 오답 7 유형에서 배우는 그런 오답 함정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강하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렉트 문제들 풀이법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확보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포인트, 코렉트 유형.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세그멘테이션에서 초기에 발견은 잘 했는데 나머지 선지들 대조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다 하신 분들은 우리 수업 기계적 루틴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권장드리고 있죠. 시간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답 맞춘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다음 문제 넘기는 게 더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 두 번째는 쏘아보기, 세그멘테이션 정말로 제대로 적용했더라면 시간 확보가 많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독해 이제 사람마다 헷갈리는 부분, 선지들의 색깔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주요 핵심 출제 골조는 크게 그 두 가지였습니다. 쏘아보기 다양하게 적용됐고, 세그멘테이션 했으면 앞쪽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네. 독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청해 넘어가겠습니다. 청해는 일단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탭스 청해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때문인데요. 1번, 파트 1에서 구동사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됐습니다. 다른 회차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낯선 표현들이 덜 출제됐기 때문에 중상 요 정도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해에도 문제 로직이 있죠. 우리가 파트 1 로직, 파트 2 로직 다 배우죠. 그 로직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파트 1과 2는요, 로직대로 풀었으면 거의 표현을 내가 만약에 몰랐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함정과 오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yes, no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yes, no에서 5번 문제였나요? 스키장 같이 갈래? 그래 같이 가자. 비 안 온다면 뭐 이게 아니고요. 그래 같이 가자가 없죠. 스키장 같이 갈래? If it doesn't rain tomorrow.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미리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푸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또 오답도 Do you want to go skiing tomorrow? Sure. I can't make it tomorrow.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하게 하는, 미리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점들이 아마 청의 논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파트 3, 4 이쪽은요.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죠. 노트 테이킹만 제대로 했으면 또 사실 전혀 함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청의 시험은요. 네. 그렇게 정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청해에서 이거는 조금 더 그래도 한 중상 이상, 한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사이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피드백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성적 정체가 좀 있으면 아마 요새 시험의 출제 경향상 여러분들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해석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뭐 파트 1에서 부정문이 출제가 됐어요. 선택지에. 근데 좀 헷갈리게 출제됐어요.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뭘 이렇게 하면은 뭐 A를 한다는 건지 A를 안 한다는 건지 헷갈리게 부정문을 not 이런 것들을 섞어서 선택지를 내면 우리가 한 번에 딱 감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있으면 선택지 B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선지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구문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해석 공식에 구문 부정 구문만 분리해서 구단원에서 파트를 배정해서 배우죠. 그 부분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또 왜 강조하냐. 청해에서 물론 이제 중상 이하까지는 어휘력보다는 다른 것들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논리나 우리 노트 테이킹 등등.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이번에 마지막 파트 5, 청해 파트 5에서 뭐 다람쥐인가요? 어떤 동물이 꼬리는 길고 발바닥은 넓은데 그 이유가 forest canopy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먹이를 찾게 하기 위해서. canopy라는 걸 모르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canopy가 뭘까요? 땅바닥일까요? 아니면 지붕일까요? 지붕이죠. 그래서 forest roof라고 생각하면 그냥 트리탑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들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캐너피 모르면 정답 맞출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물론 중위권 이하는 애초에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위권부터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 특정 선지를 제대로 골라낼 수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예시는 하나였지만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고 주로 파트 4나 파트 5에서 출제가 되죠. 조금 고난도 어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다. 청해에서 두 문제 이상, 두 문제 이하로 내가 오답을 줄이고 싶은데 만점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어휘력 보충이 아마 좀 필요하실 겁니다. 어휘력 보충과 해석력 다시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시험에 대한 총평 많이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래도 난이도가 평소보단 쉬웠다. 그런데 독해, 청해 둘 다 탭스의 성격을 알고 그대로 대비법을 학습해가지고 시험장에 갔더라면 독해, 쏘아보기, 주제, 빈칸 채우기 그리고 코렉트까지도 매우 쉽게 풀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파트이며 청해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직, 문제풀이 함정과 정답의 기준을 학습하고 갔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입니다. 아시겠죠? 탭스 19 수강생들께 한마디 드리면 꼭 수업 이론 마지막에 복습하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제 시험 결과 나오면 그때 좋은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